법원 판결문을 법원에서 항의했다고, 판결에 항의했다고 징역 1년을 징역 3년으로 바꾼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건은 되게 유명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견 표출이 없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면목을 이해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판결에 대한 숨은 뜻은 무엇이고 이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사이에 형량이 3배로 뛴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선고를 2번 하는 경우가 세상 전체에 어딨어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판결이 어딨냐, 형량이 2배로 뛰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깜짝 놀랐답니다. 이런 재판이 어딨어요. 선고를 2번 하는 경우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요. 자, 인공지능 사무장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그 판사가 자기 한 번 딱 선고를 내렸으면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항소하든지 피고인이 항소해서 다투어야 되는데 피고인이 그 항의했다고 뭐 욕설 좀 했다고 바로 아무런 다른 절차가 없이 바로 또 선고를 뒤바꾸는 거 그것은 뭐 법적인 절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불리하게 하는 거죠. 불리한 선고죠. 아무래도 대응 방법이 없잖아요. 피고인으로서는. 자, 그러면 첫 번째 선고가 유효한 선고인가요? 아니면 두 번째 선고가 유효한 것인가요? 첫 번째 선고가 유효하죠. 왜냐면 법 판사는 선고 기일 날 선고를 한 번 하면은 그걸로 확 재판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선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첫 번째 선고가 유효하다 그러면 두 번째 선고는 무효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유효의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판결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1심에서 판결하고 그것을 이제 불복하려면 항소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 판결을 했는데 그걸 불복한다고 해서 1심에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죠. 우리나라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항소심 재판을 해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번째 선고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판결문도 만들었고, 그렇다면 이 판사는 지금 두 번째 판결의 의미는 뭘까? 항소 판결이냐, 아니면 첫 번째 판결에 자기는 취소라고 생각했지만 첫 번째 판결을 취소하려고 그러면 제도의 고안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 절차를 밟지 않고 판결문을 수정시켰다 그러면 공문서 위조 아십니까? 공문서 위조? 판사도 공문서 위조 대상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만약에 그 당시 판사를 고소한다면 그 판사는 공문서 위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 한번 사무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을까요? 만일에 선고를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결문을 다시 썼다 그러면 당연히 유효한 1심 선고가 1년짜리인데 3년짜리로 다시 자의적으로 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판결문도 공문서니까 만약 무효인 판결문으로 그 판결문을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실제 3년의 징역을 가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공문서 위조가 행사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거 공문서 위조 될 수 있답니다. 저기 그 피해자님 요거 고소하셔도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그걸 하십니다. 그 다음 계속 하면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법정 질서를 어지럽히면 감치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량까지 올린 건 판사의 개인 감정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형량을 변경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
법원에서 일어나는 판결을 하다 보면 우리는 판사들한테 막말이라는 걸 듣게 됩니다. 판사가 이렇게 해요. 제가 이거는 직접 본 겁니다. 저는 법원 출신이고 법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어요. 막말을 왜 이딴 식으로 쏘았냐, 국민들한테 왜 이딴 식으로 재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해요. 아니, 판사가 그런 막말 할 수 있습니까? 자, 인공지능 사무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 좋죠. 그 판사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실제 진실을 파악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판결하는 사람이지 감정이 섞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의견서를 잘못 썼든 잘 썼든 그 법인 내에서 이제 판단하고 네. 해줘야지 거기에 감정을 실어서 뭐 비난하거나 혼내거나 이것은 판사의 역할은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자, 계속 가죠. 결국 한 씨는 항소했고 징역 3년이 2년으로 낮춰지긴 했다. 항소심도 좀 웃기는데? 그렇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됐다고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첫 번째 이 피고인은 징역 1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난 그 법정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다시 징역 3년으로 판결을 변경시켰는데 이것을 무효라고 대법원에서 봤죠. 그런데 항소심은 징역 1년에 대한 재판을 한 게 아니라 징역 1년을 한 게 아니라 3년에 대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으로 감형시켰어요. 이 항소심 재판도 잘못된 건데요. 왜냐하면 1년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 3년은 무효입니다. 근데 항소심에서 3년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우리 사무장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자, 항소심 재판 요거 2년으로 감형시켰는데 요거 원래 원심에서 1년으로 한 거를 그 사람은 지금 항소심에서 감형시키려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나요? 그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만일 이 드문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항소가 있었기 때문에 1년으로 기준을 할지 3년으로 기준을 할지 항소심도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일단 항소심에서는 일단 편의상 계산의 편의상 일단 3년으로 일단 기준을 잡고 1심 선고가 마지막 선고가 3년이라는 취지하에 기준을 잡고 선고한 건데 스스로 항소심 법원도 그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은 실제 1심 판결을 이렇게 위법한 판결을 바꾸는 것은 대법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그 고민 속에서도 일단은 1심에서 3년으로 변경한 거 가지고 2심 감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답변 들었죠? 어떻게 보면 약간 기회적인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 아니, 항소심에서 아까는 1심이 1년이 유효하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항소심에서 그러면 유효한 1년으로 재판을 해야지 3년으로 재판한 거는 무효에 대한 재판을 심사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아까와 말이 다르죠?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답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년 재판하다가 불복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그 자리에서 판결문을 변경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그것은 공문서 위조입니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1년에 대한 감형을 재판에 대한 어떤 감형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재판 3년에 대한 재판을 했다면 항소심조차도 불법을 저지르고 공문서 위조의 공동 공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사가 형량을 다시 선고했던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고 절차를 다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형량을 다시 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보셨죠? 1심 판결이 문제가 없대요.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누구나 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없대. 자, 여러분, 제가요 중요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판결 받잖아요. 근데 이제 받고 난 다음에 불복 의사가 있다.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참지 마십시오.
무조건 항소하고 상고하셔야 됩니다. 왜냐? 재판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당사자는 이 법적으로 잘 몰라도 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잘못됐다 느끼는 건 맞습니다. 잘못된 게 맞아요. 바로 잡아야 되죠. 바로 잡는 방법은 법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은 바로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 비용은 저렴합니다. 예. 그거 수임을 굳이 안 시키고 단순히 항소장만 쓰는데 돈 얼마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법무사 돈 많으면 뭐 물론 이제 그 맞게끔 하시면 되지만 없다고 하면 법무사라도 써서 항소하고 상고하십시오. 이분 피고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 이거 바로 잡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거 바로 안 잡거든요. 그냥 억울하게 내가 재수가 없나 보다 해서 3년 징역 살고 가요. 근데 이분은 바로 잡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 사실을 널리 알려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최소한 알리지는 못하더라도 본인 권리 구제는 하십시오. 방법이 뭡니까? 항소하고 상고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법무사라도 쓰십시오. 얼마 안 해요. 비용 얼마 안 돼. 몇십만 원밖에 안 돼.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고장, 항소장 쓰고 안 쓰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최소한 기각이 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에 대한 강력한 의사표시 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